나경원은 30.8, 안철수가 20.3, 거의 아시아투데이 또 SBS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김기현이 15.6, 예. 예, 불붙는 신년 여론조사, 예, 각종 매체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펼쳐질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거기에는 차기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차기의 지도자는 누구로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단골 메뉴들이 지금 예, 펼쳐져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떻게 많이 결과가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사뭇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제가 속한 아시아투데이도 마찬가지로 중앙 언론사 답게 예, 신년에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아투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예, 바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 예, 우리나라 5대 업체에 들어갈 겁니다. RN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 바로 조사한 결과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 김기현 국힘 지지층 내에서 1위로 올라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안철수와 황교안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요 도표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죠. 국민의힘 대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시아투데이가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예,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나경원 후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 나경원 후보 아직까지 당대표의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예, 나경원 빼놓고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곧 출마를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가 꽤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은 출마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여론조사에서 제외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지금 최근 연말 연초에 보이는 그런 그 동선이라든가 예,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그 모습이라는 제 취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나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도 예, 출마 후보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지금 예, 왼쪽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 당신은 보수 정당을 지지합니까? 아니면은 이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을 지지합니까? 요거를 통틀어서 하는 게 바로 왼쪽 전체지요. 그 다음에 빨간 예, 막대 그래프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별도로 빼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는 어떻습니까? 예, 김기현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일 앞서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요새 제가 열흘 됐나요? 열흘 전에 김기현 예, 의원을 여기 초대를 해서 저와 특별 대담을 나눈 거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을 줄 압니다. 예, 그때도 탄력을 약간 봤더니 연초부터 상당한 뭐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인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부쩍 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김기현부터 보겠습니다. 전체는 12% 지지율을 받고 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2%였는데 국힘의 지지층으로 따로 놓고 보니까 23.5로 쭉 올라가는 상황이죠. 예, 그 뒤에는 안철수가 따라갑니다. 안철수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15.3으로 김기현을 앞섰습니다만은 국힘 지지층만을 놓고 별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19.8로 예, 김기현 다음에 2등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주목할 게 황교안 전 총리는 전체는 7.8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2.2로 예, 두 자리 숫자로 껑충 올라갔다. 그래서 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별도로 놓고 본다면은 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렇게 세 사람의 3강 체대가 형성이 돼 있다. 여기에 나경원 보통 우리가 한 2주 내에 나경원의 출마가 이어질 걸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까지 들어와서 치열한 4파전 또는 5파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요 세 사람 말고 윤상현 전체가 5.4, 국힘 지지층은 5.2, 큰 차이가 없죠. 권성동 3, 4.4, 조경태 2.63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그 숫자는 아니고요. 이번 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과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나경원 이렇게 지금 4파전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TK 지역에 한정을 해봤더니 TK 지역에서는 의외로 안철수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더라. 18%,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14%, 14% 황교안 전 총리의 TK 지지 세력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상현 8.7, 김기현 7.2,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까 14명의 대상으로 나온 결과니까요. 이렇게 지금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여기에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한 나경원까지 4파전이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가님 또 리치빌님 황교안 후보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SBS가 1월 1일 발표한 또 여론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심에서는 나경원, 여기서는 이제 나경원을 출마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보고 나경원을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당심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민심에서는 유승민이다. 민심에서는 항상 또 유승민이 앞서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글쎄요, 유승민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런 게 항상 그런 의문시가 되는데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SBS가 물어봤더니 나경원이 이제 출마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선택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경원이 24.9, 안철수가 20.3, 김기현이 9.4, 유승민이 7.9, 황교안이 4.6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나경원, 안철수 마찬가지로 김기현 이 3파전이 유력시 된다. 그리고 저 황교안은 이 조사에서는 4.6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TK 지역에서 상당히 황교안에 대한 지지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뉴시스라는 또 언론 매체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뉴시스 한번 살펴봐 주시죠. 뉴시스는 나경원이 30.8, 안철수가 20.3, 거의 아시아투데이 또 SBS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김기현이 15.6, 1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이 들어갔네요. 주호영을 선택지로 놨더니 8.1, 유승민은 6.9, 황교안이 6.0, 조경태, 권성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요게 지금 자기 국민의힘 당대표를 묻는 적합도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고 김기현도 15.2니까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요 밑에 있는 황교안도 6.0이다. 주호영은 지금 원내대표니까 차기 국민의당 얘기에 난 적합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지지도하고 적합도하고는 크게 봐서는 같은 방향이지만 수치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뉴시스에서 역시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정도가 지금 아주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각종 여론조사 이거 말고도 한 서너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추세라든가 또 이 후보군의 그 결집도 이것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대개 조사기간 따라서 세 사람 3강 또는 황교안까지 집어넣어서 4강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사가 돼 있는데요. 조선일보 신년 조사에서는 윤 지지율이 40.3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두 달 전에 비해서 약 10%가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달 새 10.1%가 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당
정당 지지도에서도 5.1%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10월 14일과 비교를 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죠. 10월 14일 날 조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63.9, 잘하고 있다가 30.2,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달 만에 12월 26일, 7일 예, K-스탯 리서치라고 하는 이런 데서 업체가 조사를 한 건데요. 잘못하고 있다가 63에서 51로 많이 줄었죠. 아주 이렇게 경사가 급격히 쭉 내려오죠. 네,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30에서 40으로 10.1%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요 격차는 11% 차이밖에 안 난다 하는 얘기죠. 예, 불과 2달 전에는 약 33%, 예, 33%포인트. 거의 뭐, 저 격차가, 야, 저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2달 동안에 여러 요인이 겹치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민노총, 화물연대, 엄정대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 세력에게는 타협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건한 그런 메시지가 주요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렇게 국정운영평가가 2달 새 10%를 치고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또 조선일보 차기주자를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차기주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주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예, 그 관련 기사가 따로 있을 텐데요. 차기주자 이재명 한동훈 순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있을 겁니다. 네. 차기주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이재명, 한동훈 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재명을 거론한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도층과 이른바 자유우파 이 성향의 국민들은 당연히 뭐 이재명은 이제 곧 구속되고 당대표에서도 물러날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은 차기 주자는 이재명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더 주목되는 것은 그 뒤에 한동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밑으로 쭉 내려가 봐 주세요. 한동훈이 예, 바로 이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예, 27, 28, 29에서 이 조사를 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37.3,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8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재명이 뭡니까 중도를 저렇게 폭넓게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중적인 그런 예, 응답을 얻어서 31.3으로 된 거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예, 여기서 여러분들 더 주목할 만한 게 세 번째,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또 이 뭐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하는 게 가짜 뉴스 이런 걸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세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이 10.3%로 3위.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6.2%로 4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6% 5위. 유승민이 5.2.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제치고 3위로 올라갔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예, 중앙정치를 멀리하고 이른바 하방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하방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포기하고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는데 홍준표 시장이 역시 승부수를 잘 띄우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죠. 마지막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마지막 못 이루는 꿈이 대권 아니냐. 대권을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가 보수의 맹주인 TK의 대구시장을 통해서 대구시장을 잘 수행을 하면은 다시 그 지역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다시 대권을 도전하는데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대구시장으로 내려간 거 아마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홍준표 시장의 판단이 아직까지는 적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구시장 내려가서도 중앙정치의 모든 그 일을 다 이 SNS에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또 누가 윤석열을 이 공격을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중앙정치에도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홍준표를 다시 봤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서울시장 오세훈을 제치고 세 번째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가 10.3으로 이 두 자리 숫자라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6.2로 4등 4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0으로 5위, 유승민이 5.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37, 한동훈이 17. 세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방 대구로 내려간 거가 적절한 그런 선택이었다. 물론 앞길은 또 험난한 여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는 홍준표의 그 판단이 나름대로는 적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을 제치고 대구시장에 올라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은 4.9, 안철수가 3.5.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실제 비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은 47.4였다. 또 야당에 대한 정치 법이나 응답은 44, 비슷했다 하는 얘기죠. 네. 이재명은 틀림없이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거의 절반, 47.4. 그 다음에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을 것이다. 라가 44. 이거는 뭡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선에서 득표한 그 수치하고 비슷한 것이죠. 47.4 대 44.4. 비슷합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신년 여론조사가 각종 매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들을 내뿜고 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는 올 한 해 방향타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조사보다도 상당히 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있게 아주 주목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대략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예고편을 보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차기 주자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런 순서도 아마 여러분들 흥미 있게 보셨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